대한민국 서울 지하철에서 한 영국인 여성이 헤매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다가오더니 영국인의 어깨를 톡톡 치고 다음에 한 행동에 대해서 영국인은 놀라고 맙니다. 영국에서는 어깨를 치는 게 무례한 행동이어서 그럴까요? 왜 톡톡 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이고 영국에서 온 교사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의 행동,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는 한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처럼 영국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철은 만원인 경우가 많았고 아침 출근길의 북적거림은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저를 짜증나게 하는 사소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지연되는 연착이나 혼잡한 차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포장지를 바닥에 던지는 사람, 헤드폰 없이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사람, 실례합니다. 라는 인사 없이 서로를 밀치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모두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할머니가 차에 올라타셨을 때가 기억납니다. 지하철은 만원인데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서 있던 터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양보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도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우리 영국 신사라는 단어와 무색하게 매너는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심해졌을까요? 하지만 완전 그런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딱 한 번, 친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 희망을 주었지만 그 순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전 영국 지하철을 매일 경험한 후 다른 나라의 지하철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마침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교육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원래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편이었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섬나라인 일본에 대해 흥미가 있었고 정서나 그런 게 조금 비슷하긴 했거든요. 90년대까지는 엄청 잘 사는 선진국이어서 그런가 듣고 보고 한 것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다지 최근에 BTS 정도가 대단하고 인기가 많다 정도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전 축구에 관심도 없었기에 손흥민도 잘 몰랐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비해 못하는 후진국 정도? 중국 옆에 있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여행을 유럽 말고는 한 군데도 가본 적이 없어서 교육 컨퍼런스를 가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이었으면 했죠. 친한 동료인 제이미가 일본으로 가는 게 정말 부러웠습니다. 지하철에 타기도 전에 인천공항의 엄청난 규모와 효율성에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의 여러 공항을 여행하면서 번잡함과 긴 대기열, 간혹 명확하지 않은 표지판 등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은 넓었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도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시설, 입국 심사부터 수화물 찾는 곳, 교통편까지 매끄러운 흐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관문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탐험할 생각에 더욱 기대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 역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나 깨끗한지였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쓰레기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인가 아니면 고급 쇼핑몰인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발권 절차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명확한 표지판과 함께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이 깔끔하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가 도착했을 때 서두르거나 밀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승객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탑승했습니다. 한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그저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석은 공기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 노신사가 차에 오르자 한 젊은 여성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런 광경을 보다니 한국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여행 내내 저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승객들은 휴대폰 볼륨을 낮췄으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저는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물론 인상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지하철은 이럴 수 없을까? 서울은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걸까? 싶었습니다. 또 영국인의 특징 중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줄을 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버스, 우체국, 심지어 찻집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줄을 서는 에티켓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기다림의 예술이 정확하게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바닥에 승객이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시나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표시를 따랐습니다. 마치 잘 안무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딱딱 맞게 움직였죠. 그래서 BTS나 블랙핑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싶었죠. 하지만 단순히 그런 표시 같은 것만 잘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의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고개를 살짝 숙여 사과했습니다. 관광객이 혼란스러워 보이면 현지인들이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제 눈에는 미로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한 어린 학생이 다가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아주 간단한 행동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면서 기다림의 미학이 단순히 줄을 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꼭 배웠으면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효율성과 청결함에 반한 만큼이나 길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지하철 네트워크는 방대했고 표지판은 이중 언어로 되어 있어 초행길인 저에게는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환승 노선을 갈아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표지판은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회오리 바람에 휩쓸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을 때 60대로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고 저는 한국어 구절 몇 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짓과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미소로 저를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낯선 두 사람이 말없이 소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보통 요즘 영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대로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영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물어본다면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안내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머무는 내내 언어의 장벽이 친절로 허물어진 수많은 사례를 접했습니다. 매표기에서 표를 끊는 것을 도와주는 어린 학생부터 관광지의 올바른 출구를 알려주는 어머니까지 서울 사람들은 제가 길을 잃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해줬습니다. 전 또 낯선 사람을 관찰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삶을 보는 거는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죠. 제가 지하철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사람들을 관찰하다 보면 약간 낙담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서로 교류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보곤 했죠. 각자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들이 있겠지만 모두가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함께 웃고 가족들은 간식을 나누고 낯선 사람과도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 앉아있던 저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한 노부부가 이어폰을 나눠 끼고 음악을 들으며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연결과 공존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공공장소의 청결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생활 수준이나 민족 수준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종종 지하철의 상태를 한탄하곤 했죠. 하지만 서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역과 열차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를 거의 볼 수 없었고, 청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승강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들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자신의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주워서 제대로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20대의 여성분도 쓰레기를 끝까지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부주의해졌을까요? 약간 꼰대 같기는 하지만 예전의 영국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최근 들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안일해져서였을까요? 서울의 지하철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 공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 중 가장 가슴 따뜻했던 순간은 하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예상치 못한 친절이었습니다. 단순히 길이나 지하철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느 쌀쌀한 저녁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누가 저에게 올 일은 없으니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불신검문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여성이 장갑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손을 비비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분의 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누군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물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배려와 공동체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점이라고 봅니다. 자꾸 영국이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서울 명동, 강남, 창덕궁 등 많은 곳들을 지하철 하나로 편하게 여행했고 전 무사히 영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영국으로 귀국한 후 다른 동료 교사인 제이미의 일본 도쿄 지하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교하는 게 역시 재밌죠? 하지만 들어보니 한국의 지하철에 더 장점이 많더라고요. 일본어 표지판은 영어가 적혀 있었지만 보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포괄적이고 보기 쉬웠답니다. 일본 지하철보다도 역시 한국의 지하철이 더 깨끗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에는 그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동료 교사 제이미는 그게 거부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낙후된 지하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어디 출구인지 하루 종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신주쿠역에는 200개의 출구가 있어서 라멘을 먹으러 가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불편한 점이 없었거든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보고 정확하게 딱 예상 시간 그대로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정말 현대적이고 디자인은 직관적이었고 겨울에는 온열 시트, 여름에는 에어컨 승강장 등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승객들의 행동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의 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도쿄의 지하철은 질서정연했지만 비인간적인 느낌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았고 무언의 침묵의 법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고 공동체 의식이 전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전 그래서 서울에 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다른 지방 쪽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